내일부터 이제 줌이 무료가 끝나고 유료화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작년부터 이제 줌을 정말 솔찬히 잘 쓰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각 학교마다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저희 학교도 대부분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 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화상 수업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직원 다모임 때나 줌을 사용하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줌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줌 지금 이제 유료화가 바뀌면은 학교마다 한 계정당 선생님들 계정을 한 20개 정도를 줄 수가 있고 100명 정도 한꺼번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료 버전이 있다고 하는데 약간 몇백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학교 예산에는 그 정도 예산이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렇죠. 저희가 뭐 10만 원, 뭐 5만 원 쓰는 것도 눈치 네.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줌이 또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공공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설 기관의 플랫폼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기반으로 한 이학스터라든지 EBS 온클래스. 아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학스터가 많이 변했어요. 많이 바뀌었죠. 네. 화상회의 같은 경우도 들어온 지 지금 얼마 안 된 상황이죠. 그렇죠. 들어온 것 자체가 획기적이죠. 작년 기준을 비교했을 때. 네.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래 발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도 네. 앞으로 더 기능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만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이죠. 네. 네. 그래서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버가 네. 불안정한다라든가 좀 다소 좀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네네네. 메뉴들이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또 짚어주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학스터를 지금 사용하겠다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연수를 통해 가지고 이학스터에서 선생님들께서 학급을 개설해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실 수 있는지 화상 수업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가이드와 그리고 현장 선생님들의 어떤 꿀팁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학스터 사용하시면서 먼저 기대치를 낮추시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이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네. 뭐가 느리다거나 아니면 조금 어렵다거나 잘 동작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치를 높게 놓고 보면은 되게 힘든 시간들이 되는데 기대치를 낮추니까 역시 이학스터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자체가 대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을 때 우리가 이학스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불안해하시는 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참여를 해서 많이 배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학스터 아직 안 써보신 거죠? 이학스터를 작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 쓰지 않았죠? 저도 거의 안 써요. 그래서 네.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고. 저는 사실 구글 클래스룸만 계속 쓰다 보니까 네. 이학스터가 사실 좀 많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시원하게 알려드리면서 궁금증을 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줌 유료화에 맞서서 이제 이학스터를 하게 될 텐데요. 네.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차이점이 있죠. 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상 회의에 이제 최적화된 플랫폼이고요. 이학스터는 이제 선생님들이 교수 학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최적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기능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줌도 사실은 왜 모둠 활동을 위해서 뭐 소회실로 분류한다든가 아니면 채팅창에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외에 또 그렇죠. 다른 추가 기능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학스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과의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추가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들의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는 뭐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퀴즈라든지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기록들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제공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사용해 보시면 줌보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줌 같은 경우는 수업하다 보면은 누가 나간지 모르잖아요. 네, 뭐 숫자만 나감 줄어들고. 이렇게 나오죠. 줌 같은 경우는 유료 버전은 출석 체크가 되는데 무료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출석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매일 이제 줌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면 매일 아침에 이제 출석 기능 주석을 해가지고 이제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를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학스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누가 안 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줌과 이학스터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안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저희가 작년 3월, 4월에 온라인 수업 이제 시작할 때 그 서버가 이렇게 거의 멈춰가지고 선생님들 다들 네네네네. 고생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줌은 그 사이에 또 되게 많은 분들이 많은 유저들이 이걸 사용하시면서 좀 더
강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제 이학스터 서버에 확충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뭐 저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주문 차선책으로 뭐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들을 차선책으로 놓고 네. 이걸 운영하시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아이들이 이동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놓으신다면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어떤 많이 경쟁력을 사용해야지 많이 활성화시키는 발전하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 저희가 많이 이제 경험해보고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셔서 의견을 많이 주셔야 또 개선되는 부분이 또 많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그럼 저희 이제 학급 개설을 하는 것과 그리고 학생들을 어떻게 초대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개설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네. 개설부터 개설.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먼저 이학스토로 들어가시면 네, 여러 학교 지역의 학교들이 뜹니다. 네. 자, 거기에서 저희는 이제 경기 지역 초등학교로 들어가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이름을 검색을 하십니다. 네, 처음에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즐겨찾기로 하시면 나중에 들어가시기가 훨씬 편합니다. 네. 맞아요. 바로 가기로 하면 저희 학교에 연결된 이학스터가 뜹니다. 그리고 접속을 하시고요. 에듀넷에 미리 선생님들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에듀넷에 네. 먼저 가입을 하셔야 그 계정으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에듀 넷인가요? 에듀 티클리어인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네, 여기에서 이제 학급을 만드셔야겠죠. 네. 나의 학급으로 들어가셔서 네. 신규 학급 개설 탭이 있네요. 그렇죠. 신규 학급 개설 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다음에 학급 개설 신청을 누르시면 정보가 뜹니다. 네, 학급명을 용인 이학스토로 쓰겠습니다. 학급 소개는 간단하게 적어주시고요. 자, 운영 학기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 1학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이 수강 신청 기간 동안 이 학급에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학급 운영 기간 같은 경우에 보통 1년을 설정하셔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2년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혹시 모르는 2년일까요? 네, 그 기록을 나중에 또 보실 수도 있잖아요. 수강 승인 방법,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에 자동으로 승인되는지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수동으로 승인을 하실 건지 설정하시면 되고요. 네. 대상 학교는 저희가 초등학교죠. 그리고 대상 학년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주셔야 아이들이 그 학년에 맞는 아이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서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 학년에 맞는 학년 전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2개를 체크하셔도 되고요. 강좌별 진도율과 강좌별 평가 점수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좀 헤매시더라고요. 이거 왜 어려워요? 이게? 학교에서 학원에서 설정을 한 거 아니에요? 결정을 한 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 반영을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낫잖아요. 교사의 이 학원이가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 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되게 이제 복잡한데 처음에 이제 이학스토가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되기 전에 동아리 활동이나 어떤 유튜브처럼 컨텐츠를 탑재하는 플랫폼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이수 기준을 놓고 이 진도율 이상, 이 평가 점수 이상 되어야만 그 수료증을 발급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수료증을 발급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진도율이나 평가 점수가 만약에 애들이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설정을 통해서 패스를 시킬 수 있다. 이수를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전혀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도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은 빼줘라. 선생님들이 더 혼동이 된다. 네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 빼시나요? 어렵습니다. 네, 이게 이제 캐리스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빼고 싶지만 이거 하나 빼다가 이제 코딩이 얽히면 기존의 게 다 엉망이 된다니까. 이학스토가 아예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담임 입장에서 애들이 수업 안 들을까봐 약간 네. 좀 잔인하고 자비롭게 100%. 그냥 다 100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잔인하네요. 이반 되게 온라인 수업도 열심히 어려울 것 들어야죠. 같은데 그렇죠. 네. 열심히 들어야 되지만 저희 맘 같지 않잖아요, 선생님들. 네, 그렇긴 하죠. 그래서 가장 80으로 설정을 둘 다 80으로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네, 너무 네네. 고민하지 마시고 저도 처음에 이제 설정했을 때에 되게 여기가 되게 고민되더라고.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됐는데 80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채점 방식 평가 점수를 할 때에 최고 점수를 할 건지 평균 점수를 할 건지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수 이형도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학교에 이제 부담임 선생님들 계시죠. 교과선생님 계실 때에는 안 계신 경우는 미지정으로 하시면 되고요. 계시는 경우는 지정으로 하셔가지고 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네, 화면이 뜹니다. 네. 네, 여기에서 이제 학교 명을 치시면 선생님들 이제 아이디나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담 선생님을 이쪽으로 추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부담임이 지정이 되는 거죠. 전담 선생님이 지정이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학급 개설 신청을 누르면 네, 드디어 개설이 신청됩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학스터에 기능이 있었던가요? 부담임 지정이? 부담님 지정을 이 화면이 말고 다른 화면이 개설된 다음에 다시 부담님을 추가로 신청하는 탭이 있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학급을 개설했을 때 그때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개선이 된 거죠. 그렇죠. 오. 네. 네, 개선이 이제 바로바로 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어려우신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이런 거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피드백을 주시면 아마 캐리스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질문이 있는데 네. 구글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인 교사가 클래스룸을 운영을 하는데 공동 교사가 있으면 수업을 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담임도 그런 기능이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옆반 선생님을 부담님을 지정을 하면 본인 반에 저희 반 수업을 가져가셨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동학년에서 같은 콘텐츠를 가져가고 같이 쓰고 싶다라고 네네. 하면 하나의 클래스를 개설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한 분을 담임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분들을 부담임으로 지정을 해서 그 콘텐츠를 이제 퍼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면 되게 동학년에서 같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입니다. 약간 동학년 연구실 드라이브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연구실을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이름이 거기서 연구실이에요? 그 안에서 각 퍼갈 수 있도록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예약이 안 됐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예약 아, 있어요? 강좌를 오픈하는 시간을 정한다는 네네네. 거죠? 네, 됩니다. 강좌를 개설할 때 오픈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개선된 거예요. 그렇죠. 작년엔 그게 안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따로 연구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네.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필요한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가져갔거든요. 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건- 원하는 시간에 딱 오픈을 해야 네네네. 좋은데. 좋아졌는데요? 구글에서도 그렇게 시간이 오픈이 됐었는데 이학스터에서도 된다고 하면 그게 좋겠네요. 반영이 된 네. 거죠. 많이 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저희가 다다음 차시에서 또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학급을 개설했으니까 아이들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하면 될까요?